허리케인 데스크. 먹상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계속 금지됩니다. 다만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했는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걸려 할 수 없었던 결혼 상견례 모임, 돌잔치 등을 다음 주부터는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 물러선다면 어렵게 쌓아온 방역댐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면서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도 많이 피로하고 많이 지치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조금만 더 힘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죠. 정부는 수사를 통해 의혹이 확인될 경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투기 의심 사례가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단순히 신도시 지정 전에 땅을 샀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를 근거로 땅을 샀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LH는 문제가 된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사 과정부터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자금 출처도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무리한 대출로 가치가 낮은 땅을 구입했다면 개발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한 금융정보 열람은 행정조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입증 방법뿐 아니라 처벌 대상자의 범위도 문제고요. 현행법상 LH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땅을 산 제3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도 보완과 입법을 강조한 것도 현재 제도가 갖고 있는 이런 약점들 때문입니다. 아직 1차 조사긴 하지만 14,000여 명 중에 20명만 투기를 했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 20명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지 알 수 없다고요. 부동산 범죄의 전쟁이 빈말로 그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할 겁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쇼미더뉴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했죠.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번 해보죠 라고 응수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전수조사에서 전모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역 개발 정보를 가진 주체인 만큼 지자체장이나 지역의원까지 포괄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특검보다는 검찰을 중심으로 한 수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에 정치권도 예의일 수 없습니다. 이번엔 제발 국회 스스로 모범을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사건이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죠. 아이를 최초 발견한 건 아래층에 살던 외할머니 A씨. 당시에 친모로 알려졌던 B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DNA 검사를 해보니까 B씨도 이혼한 전 남편도 모두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법적인 외할머니가 유전적인 어머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본인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으며 딸의 아이, 즉 손녀라면서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했고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정말 아이가 2명이라면 진짜 B씨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 아빠를 찾기 위해서 A씨 내연남의 DNA를 검사한 상태입니다. 이건 뭐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한 막장 현실.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 분발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막장 드라마보다 더 중요한 건 숨진 3살 아이죠. 가장 사랑스러울 나이에 빈집에 방치된 채 짧은 생을 마감했던 아이. 그 안타까운 죽음의 내막을 밝히고 다시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친모가 누군지 친부가 누군지 밝히는 것도 결국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서울과 수도권의 미세먼지 상황 심각합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요. 새벽 한때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8 마이크로그램, 경기도는 13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소보다 3배나 높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남 지역에는 사흘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이틀째 수도권에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아까 전에 들으신 대로 5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미세먼지를 씻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중국의 초미세먼지 영향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좀 그러려니 할 때도 됐는데 이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도 적응이 안 됩니다. 코로나고 미세먼지고 마스크 벗어던진 채 맑은 고기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날 언제쯤이나 올까요?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 잠시 후에 쇼미더 뉴스에서 주요 뉴스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